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79포인트, 0.41% 하락한 1909.7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8% 오른 564.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에 나섰습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을 끈 건 바로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매도의 공은 비어 있다라고 할 때 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다, 매도를 한다라는 뜻일 텐데요. 아니, 내가 사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먼저 팔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주식을 빌리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00원짜리 주식을 먼저 빌려서 그 값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식의 가격이 조금씩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850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주식을 팔아서 850원짜리로 다시 되사는 거니까 15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식을 골라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얻는 시스템인데,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도입을 했지만 이 청와대 아직까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발생을 하면서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도 청원을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과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또 사라지면서 우리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VIP 체험권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토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이요, 연기금이요, 며칠째 계속 애국적인 마음으로 계속 사주다가 오늘 또 매도 스탠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또 빠졌습니다. 0.41%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다들 좀 고통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고진감래. 이 쓴 것이 있으면 그다음에 단 것이 온다. 뭐 고통 끝, 이제 행복 시작이란 뜻이 고진감래인데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진감래 시장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한다면은 지금 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으면서 악재가 터졌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터졌습니다. 뭐예요? 미중 무역 전제 관세 10%를 또 올린다.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환율 자체가 1달러에 7위안으로 위안을 계속 절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짜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재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악재가 터질 수 있는 악재란 다 터졌어요. 정말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 일본에 수출 규제 들어가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진행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빠지고 있죠. 악재는 다 터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더 이상 터질 악재가 없고, 이제부터 충분히 시장이 저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에 선을 그어놨어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선이냐 한다면은 실제로 이 구간 라인 때와 실질적으로 요 구간 라인 때, 그리고 이 구간 라인 때, 그리고 지금 구간 라인 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구간이 어디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아시겠지만 이 밑에 선을 그어놓은 이 붉은색 부분이 바로 환율 1,200원 라인대입니다.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을 때 지수가 있었던 구간이고요. 환율이 저점을 찍었을 때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 뭔 소리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때마다 시장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저점을 찍을 때는 시장이 최고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다시 하면 환율은 얼마? 다시 환율은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14년, 16년도 이전부터 본다 하더라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1,200원 돌파할 때마다 시장은 저점을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웬만하면 안 빠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환율이 1,210원, 1,216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한다면은 이제 시장이 거의 저점을 찍혔다라 볼 수 있는 거고 빠져봤자 지금부터 뭐 솔직히 5%씩 6%씩 더 빠진다. 그거를 그렇게 못 볼 거고 빠져봤자 1, 2% 사이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쓴 것보다는 단 종목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히든스타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워낙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르스 전문가님 이제 고진간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기분이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우리 외국인 수급 잘 보시니까요. 어제도 이 개인들이 이제 매물을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제 기계적으로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IT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제 고진감래일까요? 고진감래라니까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먹던 폭탄주 이름 생각나서 갑자기 속이 전 몰라요. 속이 울렁거리는데 지금 주식시장 아마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속이 울렁거리실 겁니다. 2주 들어서 뭐 시장이 정말 9년여 만에 코스닥은 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한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시장이 만약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보다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사고 있는 것은 누구며 팔고 있는 것은 누구냐라는 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코스닥 차트 보면서 수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올해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딱 잘라면 이겁니다. 지금 1월 중순부터 한 석 달 사다가 5월 중순부터 한 석 달 가까이 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를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지만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867억 원을 매수했는데 이게 뭐 그냥 2,800억인가 보다라고 짚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동안 매수했던 최대 규모입니다. 2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샀던 얘기예요. 하루만 치고. 그 말인 즉슨 어쨌든 시장은 다 지워놓고 다시 보게 되면 지금 뭐 시간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코스닥 자리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차트만 보고 말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진짜로 오래간만에 700선을 돌파한 이런 흐름 나왔을 때니까 한 4년 반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만에 최대 규모 매수를 하는 등 어쨌든 저가 매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산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시장이 V자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어쨌든 이 지수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이런 코스닥 전체 시장에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모든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총합이라고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잔뜩 들고 버티면 버틸수록 외국인들이나 기관 등등 다른 이 투자 집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한테 뺏기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점에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라든가 투매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주식 때려치지 않고 버티신 분들이 아직 방송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뭘로 해서 이거 그동안에 까진 거 메꾸고 수익으로 되돌릴지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방송 보면서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와 달리 오늘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니까 증권가에서 슬슬 저가 매수의 기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지켜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XINC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갑자기 2시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래도 파란불 켜면서 쭉쭉 빠지는 모습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이 이 반도체 종목들을 뭐 국산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이 종목은 그래핀 관련 종목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XINC가 아시겠지만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국산화 이슈 나와줬고요. 일본 수출 규제 얘기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심을 잘 찝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XINC가 그래핀 관련 기업이에요. 국제까지를 진행하던 기업 중 하나인데 실제 그래핀이 왜 이슈가 되는가? 바로 일본 수출 규제에서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확정이 났어요. 이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연설까지 했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1,700개 따지고 보면은 1,100개 정도의 품목이 이번에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에칭가스, 폴리미드, 레지스트 다 뭐예요?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폴더블. 우리가 흔히 이번에 갤럭시 폴드가 9월 달에 새로 출시를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소재가 그래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국산화를 진행한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너무하지 않냐?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한 거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삼성 이슈 나왔으니까 다 올라갔냐? 아닙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올라갔어요. 실제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은 우하향이 쭉 나오던 종목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저점을 찍어주더니 상한가 급등이 대략 40%까지 나와주게 됐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로 아가방 컴퍼니 급등 나왔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이 불매운동 자체가 흔히 맘카페들이라고 하죠. 실제 이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님들께서 있는 카페 안에서도 불매운동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 쌍방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상한가를 만들었다 눌렸다가 또 급등세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울도 왜 급등 나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지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보다 일본의 순환매 급등 종목을 잡는 게 내 계좌를 빠르게 수익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속주도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7.05% 급등을 하면서 25,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일별 시세 보니까 그렇게 큰 흐름 없이 오히려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게임주잖아요. 네. 게임주도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수혜를 입어서 올라간 거예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예요? 지금 뭐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넘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네네네. 받으면서 실제로 주가 상승도 많이 나왔지만은 다른 이면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작은 변화, 미세한 그런 이제 수급이라든가 어떤 차트상의 변화, 이슈의 변화로부터 급등이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오늘 뭐 시세로 일단은 뭐 이제 종가상으로 17% 급등 마감을 해서 한 반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사실 이 종목 흐름 진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그날 많이 단순하게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으로 더 시장의 특징을 잡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추세가 잡혀 있고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그 전에는 물론 빠지고 있는 종목을 잘 봐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많고 잃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많다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쭉 빠지다가 4월 초에 5만 뭐 한 월 훨씬 넘어갔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주가 하락률이 거의 뭐 이 사이에 60% 정도 반토막을 넘어갑니다. 반토막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 회사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해서 뭐 흑자로 전환했다. 사실 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 전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대한 만큼의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어떤 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든가 이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을 오늘 위메이드의 급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 버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요 사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5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 보면 역시나 이거를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쭉 올라가는 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눈에 아마 지겨워 또 적어야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제 제가 뭐 아난티 등등에서 경력주 몇 개 말씀을 드릴 때도 지금 분위기 최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들어오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저점에서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서 사실 오늘 이 캔들 보기 전에는요. 어제까지 차트만 봐가지고 이게 오늘 20% 가까운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는 것은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미리 좀 자리를 잡아놓고 미리 내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다 나오고 나서 남들 막 여기저기 다 사고 앉아 따라 들어갔다가 피본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 히든 종목도 이 위메이드와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종목 들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발상과 그리고 선취매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먼저 경농 가지고 오셨는데요. 8월 7일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정부의 햇빛 정책으로 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고백해. 저를 이렇게 못 믿을 수 없는 남자처럼.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요. 아니에요. 지금 믿는다고 얘기하려고. 그렇군요.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54%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이 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앵커니 입장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뭐 싸움이 났으면 났지 사실 북한이랑 뭔가 잘 될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뭐 경력 차트 보면 다시 말씀. 자, 어제까지 제가 이 종목 힌트 드릴 때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0만 주 넘게 좀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뭐 장중에 5% 조금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뭐 단기로 보면 사실 뭐 한 3%나 뭐 언저리나 챙길 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뭐 최고가 수익률 뭐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 17,000원 굉장히 길게 잡아드렸고 그것은 뭐냐 결국 좀 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결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15,000원대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 담아놓은 이게
고장 얘네들이 3% 5%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내시란 말씀을 드리겠고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시기 남들이 아니다 할 때가 오히려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KPM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8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목표가가 1,400원인데 1,355원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좀 빠졌는데 어제는 또 깜짝 놀라게 쭉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또 올라가면서 7.3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상한가 우리 주시면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영화 언제 봐요? 네, 아마 아쉽게도 이게 상한가를 못 가서 아마 영화를 좀 오늘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가면은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는데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한 목표가가 1,400원 라인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첫날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하락했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했고요. 한 번 더 오늘 반등 나와주면서 누구나 충분히 수익 중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1,4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21일 후인가요? 이렇게 또 나온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장이 그렇게 커다랗게 막 출렁출렁 거리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관련된 또 수혜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랑 뭐 똑같은 이슈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난주는 가기였습니다. 일본 이 화이트 국가 대한민국 제외에 대한 가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공포입니다. 공포는 3번째 단계예요. 가기, 연서, 공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형의 공포가 있었다 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21일 후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제대로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21일 후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21일 후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포괄 허가가 아니라 개별 허가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수입하고 싶습니다. 저거 수입하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90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이걸 수출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산업성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한 뭐 80일 끌었다가 80일 조금 지나서 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 거고 80일 끌었다가 우리 안 해줄 거라면서 좀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21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요. 21일 지나서는 또 90일이라는 수출 우리 수입하기 위해서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지금부터 한 달 이상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10월 달은 뭐가 있습니까? 1항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항의 즉위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허락해주고 평화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때 평화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도 안 됐죠, 아직. 그리고 1항 즉위식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다. 지금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아베가 갑자기 안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규제가 계속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가 충분히 한 번 더 2차 파동 더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는 광복절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혜를 더욱더 힘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아는 그 유니땡땡 맞아요? 얘기 되는 거예요? 몰라요.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가 네. 사실상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일본 불매 운동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거를 입지 말고 쓰지 말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88로 바코드가 시작되면은 대한민국 건데 뭐 45나 49로 시작되면은 일본 제품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코드까지 보면서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라는 운동이 지금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유니클로라는 이 의류 브랜드가 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매 운동에 들어가면서 지금 뭐 각 지역마다 유니클로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국내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판매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본다면은 그게 바로 용산에 있는 이 아이파크몰 안에 있는 유니클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영업 중단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영업 중단했냐 물어보면은 안에 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매출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안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사가 너무 잘 되면은 매출이 너무 잘 나면은 접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접을 이유가 없죠. 계속 해야겠죠. 사실상 이 불매 운동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종로 3가에 있는 유니클로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마무리 단계, 이제 폐업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10년 동안 그렇게 잘 이어오던 거를 이번에 불매 운동 때문에 또 폐점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아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폐점하는 거다. 근데 사실상 원래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주변에다가 또 구해가지고 바로 옮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옮긴다, 어떻게 한다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폐점이라고 떴습니다. 그 뭔 소리냐? 매출이 나지 않는다. 이번에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이 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나 종로상가점이나 모든 지점 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눈으로 봐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 중단이나 폐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의 하락에 대한 아마 거기에 대한 폐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니클로 안 입는다는 거죠. 그럼 뭐 있습니까? 한국 거 있겠죠.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쌍방울 왜 올라갔습니까? 속옷 우리나라 거 입자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는 애국 관련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다. 불매운동하는 만큼이나 그 관련 수혜들 모나미가 거의 뭐 200% 넘게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애국 테마주가 아직 급등하지 않은 것들이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마이스로 전문가님, 저도요. 저희 그 아빠하고 엄마 할 때 뭐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거 예, 예. 유니클로에서 사주고 네. 또 겨울에는 더 따뜻해지는 거 예, 늘 이제 계절별로 사서 했는데 올해는 제가 한 벌도 안 사서 드린 것 같아요. 메리아스 입으셨잖아요. 단어 선택이 메리아스. 그렇게 예, 그렇죠. 저도 그거 아니에요. 일본산 그죠? 아닙니다. 예,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벗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이제 의류 관련주 얘기를 앞서 하셨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후보를 한 5개 정도를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아마 세 번째 힌트에서 좀 약간 구체화된 거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얘기하다가 예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쌍방울이랑 또 신성통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2개 빼면 3개가 뭐가 남냐면 일단 코디즈 컴바인 남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마르 전문가 얘기할 때 이제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뭐 모나미라든가 뭐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든가 엄청 앞서 나갔던 치고 나갔던 이 그 애국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물론 안 올라온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움직이면서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급등을 노리는 것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생뚱맞게 또 최근에 올라온 것이 바로 이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옛날에 베이직하우스란 이름이죠. 이 정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 부근에서 계속 그냥 왔다리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과 함께 막대기가 좀 길어졌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둘 다 좀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실 원래 속옷은 얘가 원조인데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다 아시다시피 이 남북 경협주랑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협주로 가든 아니면 속옷으로 가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갈 거라면 좋은 사람들도 좀 파동 가능성이 있어서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세 번째 힌트 보고 잘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또 반복. 세 번째 힌트 반복. 강조. 강조. 네.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한 번도 급등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급등했던 종목이 한 번도 급등하고 올라갔던 종목이 한 번 더 간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뭐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 또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급등했던 게 2차 파동을 만든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아가방 컴퍼니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쌍방울 올라가고 있죠. 지금 대부분 뭐예요? 애국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어요? 유니클로 판매에 대한 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 옷 관련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아마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이 잘 찝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부주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앞서서 위메이드도 특징주로 짚어주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야금야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사상 최대예요.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선가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앞서 제가 써놨는데 실은 이제 뭐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모든 업종이나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또 약간 주춤할 때가 있고 뭐 뭔가 잘 팔려가지고 잘 나가다 보면 경쟁사가 뛰어들어가지고 또 실적이 줄어들고 또 신제품 개발해서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는 게 원래 실적이나 주가나 등락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시로 위메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그 17%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한 때 25%까지 뭐 하마터면 상한가를 갈 뻔도 했다가 약간 좀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상한가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얘도 지금 아까 뭐 재무제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이건 2분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예. 2분기까지 이 위메디가 지금 적자 회사예요. 아직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돈을 번 회사였다가 작년에 적자로 바뀌고 올해도 1분기까지 2분기까지도 해서도 그 단기 순이익은 아직도 적자 상태입니다만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정말 상상도
좋았어.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꼭 사실 만한 이 종목은 재작년까지 재작년 아니 3년 전까지 적자였다가 재작년부터 흑자로 겨우 돌아서고요. 근데 보통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는데 이 종목은 흑자 전환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올해 거둬들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이제까지 이 회사가 생긴 이후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차트는 앞서 보신 위메이드 차트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다른가요? 경쟁하면 올라가요? 한진칼 모르세요? 한진칼. 그러네요. 싸우면 그렇죠. 더 떨어질 줄 서로 알았어요. 가져가려고 안 달라는데 주식을 살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러네요. 그죠? 한진칼이 최근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주주와 이 회사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주주 간에 어떤 이제 누가 경영의 주도권을 가져가냐라는 거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막 하니까 실제로 장내 매수에 나서지 않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얘네 둘이 쌈박질 하니까는 이제 죽어라 사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발한다라고는 아직은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있었던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어떤 섹터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차마 좀 너무 많천하에 좀 드러나긴 좀 그래서 섹터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한진칼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그 한진칼이 아시다시피 아시죠? 이번에 그쪽 회장 일가가 맨날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연금에서 행사에서 이거 회사 뭐 경영권 뺏어야 되는 뭐 그 말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 무거운 게 말이죠.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게 지금 주가가 당시에 한진칼이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이때 2배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막 1조 원이 넘어가는 게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갈 정도였으면 뭐 옛날에는 뭐 오죽했겠냐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한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기대감,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약간 좀 김칫국 마시면서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적과 더불어서 좀 이 두 가지 쌍끌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섹터도 안정해 주셨고 그냥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그러고 뭐 적자였다가 흑자로 했다가 지금 실적도 최대 실적으로 갈 거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권 분쟁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뭐 몇 년 전이다 뭐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실적적인 부분과 최근에 주가 상승 이력이 뭐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은 개인 생각으로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있으면은 주가 좀 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을 일단 제쳐두고 실적적인 부분 본다 하더라면은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최저점에서부터 사실상 얘기하는 게 지금 주가 하락세 보시면 2018년도, 난 2017년도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작기계 관련된 수출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맥이 또 로봇 만들고 기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 수에 받아서 주가 한번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맥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기대감이 좀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이제 지겨우신가요? 이제? 외국인들 또 사고 있네. 네. 아무래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아니면 기관이 사는 것보다 굳이 셋 중에 세 가지 그 주된 투자 집단 중에서 하나가 산다면 사실 외국인이 사는 게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네네네.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외국인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 장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전 종목을 갖다가 한 번씩 차트를 죄다 쳐보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은 맞추실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위메이드 말씀을 여러모로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했었던 이 위메이드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 차트 다시 한번 보서 말씀드리면 이 위메이드가 어땠습니까? 사실 작년 말에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2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밀려났는데 주가가 마냥 빠질 줄 알았죠. 6만 원짜리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 계속되면서 주구장창 빠지다가 2만 원 초반대 가니까는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이번 올해 4월 초까지 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그러고 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즉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돌아오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뭐 한 두어 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고로 이 부분이 아마 좀 결정적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8월 6일 외국인이 하루 동안 매수한 이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루 동안 매수한 그 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물량이 순매수가 기록됐던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 맞추신 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맞추신 분 정말 대단한 건데요. 맞추신 분 나올지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만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거. 너무 예쁘세요. 라면서 09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스맥일 것 같네요. 라는 메시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이력 하면서 동원수산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와 있습니다. TBH 글로벌 항상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면서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TBH 글로벌 오늘 종가 입성한 종목이 히든 종목이라니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TBH 글로벌하고 코데즈 콤바인이 굉장히 보이고요. 신성통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시선에서 빠져 있는 종목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종목을 수익을 많이 내려면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고 모를 때 사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답이 얼핏 봤을 때는 안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코데즈 컴바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코데즈 컴바인이 정답이었고요. 아마 TBH 글로벌 예상했던 분들은 좀 틀리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은 뭐 선글라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옷도 만들고, 뭐 속옷도 만들고, 실제 이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충분히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와주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 4,000원 라인대 전고점 돌파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저점에서 이제 매물대가 살짝 엮여 있는 3,350원 구간 라인대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 하시면은 아마 안정적으로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르스 컴바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으로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코데즈 컴바인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3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 맞아요. 것 같은데 뭐 사실 종목 하나 가지고 뭐 올라가자 그것 때문에 계좌가 뭐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시장이 빠진 걸 가지고 뭐 계좌가 20-30% 뭐 30-40% 내려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풀 주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매매로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어 간다면 의외로 빨리 여러분들 계좌 돌아올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린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을 되찾을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최근 주가 급락으로 저가 메리트까지 발생이 됐었고 과거 급등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곧 여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함께 매수세가 몰릴 텐데 그 전에 벌써 8월이네요. 예. 9월 가기 전에 8월 달에 반드시 잡아내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보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수출 규제는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단매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시가총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뭐 500억 이상이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또 유통 물량이 중요해요. 이 1,000억이더라도 유통 물량이 10%예요. 그럼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종목은 품절주로서 종목이 등락폭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도 유통 물량이 400억이 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하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회복장도 그만큼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겨울이 혹한이 최대로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봄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시장에서 이제 바닥까지 쓸데없이 내려온 종목들 반드시 좀 담아 두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속에서 외국인들은 20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코스닥 시장 매수를 단행했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 헐값에 주식을 던졌습니다. 누군가 싸게 던지는 종목을 누군가는 주워 담고 있다. 우리는 주워 담는 쪽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은 진행이 됐지만 실적은 분명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알아챈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된 종목이라면 주가 정상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25% 올라간 것을 보면서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잡고 싶다면 잠시 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